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환영하는 거는 와 그러는 건 거고요. 근데 우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 그랬다니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4회차인데요. 3회차까지가 어떤 생각에 대한 얘기였다면 4회, 5회, 6회는 이제 우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국가, 사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아동이었고요.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은 노인일 테고요. 그래서 아동과 노인, 그다음에 현재 엄마, 아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죠? 힐링하는 눈이 아니라 필링하는 눈. 그러니까 국가의 이면을 이렇게 벗겨놓고 보는 건데요. 벗겨놓을 때 우리가 첫 태가 생각이었고요. 그 생각의 배경인 상징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이 정치였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어떤 정치와 어떤 그 생각과 그래 어떤 상징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필해 보는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행복한가 첫 번째 이제 주제일 텐데,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충격적인 영상을 한번 좀 준비해봤어요. 저걸 보면서 일종의 이제 주제 영상일 텐데요. 이번 시간을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화려한 불빛을 자랑하는 강원랜드. 그 화려함에 가려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사양산업이 된 석탄산업 종사자들, 특히 진폐증을 앓고 있는 광산 노동자들이다. 진폐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광산에서 그 지하 수천 미터 내려가서 그 좁은 환경에 일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분진이 그 폐로 들어가서 폐에 밀착돼서 그 붙여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 벽에다 도배하는 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숨을 못 쉬고, 심하면 50분도 못 걸어갑니다. 중증 환자는. 진폐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그 시달리다 보니 그 고통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폐결핵, 폐암 등 합병증이 생기면 사망할 수도 있다. 현재 진폐증 노동자는 13,000여 명, 해마다 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6, 70년대 광산 개발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광산으로 몰려갔는데 정부와 회사는 변변한 안전장비나 교육도 없이 이들에게 일을 시켰다. 산업전사라는 명예를 부여하면서 예방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작정 노동자를 위험에 내몬 국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회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노동조합 등의 그 원인이 있다. 한마디로 진폐증은 시대가 낳은 사회적 질병으로 사회가 책임을 지고 치료해야 한다. 산업전사에서 이제 노인, 장애인, 빈곤층, 진폐 환자가 된 이들은 적합한 보상을 요구하지만 정부와 사회의 능대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 산업 쓰레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병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의 경제 발전에 이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병은 걸려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사인 폐기물처럼 우리 쓸 때는 우리를 위해서 국가가 이바지하게 우리를 쓰다가 이제는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방치해 두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데서 저희들이 스스로 그 산업 폐기물이 아니다 하고서 우리가 외쳤던 것입니다. 300여 명의 진폐 합병증 환자들이 요양하고 있는 산재병원. 그나마 진폐특별법에서 정한 9가지 합병증에 해당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제가 한 1년간을 인기를 맞고 다 죽어가는 게 살았지만은 숨이 대기 찰 때는 세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1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즘 똥 다 싸요. 첫째 힘드는 거는 일도 일보다 먼지가 제일 우리는 최고 고통이었었죠. 그러니까 일이야 내 힘껏 하면 되는데 먼지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일할 때는 마스크라는 거는 구경도 못 해봤고 또
항내 안에 물이란 건 없고 배수로 해 나가는 물 그거 퍼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청춘을 바쳐 일했던 그곳, 한 광업소를 찾았다.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좁고 컴컴한 골속을 한참 달려 1800m를 들어갔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바닥은 미끄러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발 조심해야 됩니다. 발, 발목 부러져 이게. 막장엔 계속해서 산소를 주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가루가 날리고 습기가 차서 단 몇 분도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런 곳에서 여전히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이 형을 받게 되면 합병증이 되면 요양을 해서 휴역급여도 주고 치료도 해주지만은 의증이 합병증이 걸리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1일 전에는 그 합병증 중에 결핵으로 요양이 됐을 때는 의증일 때는 휴역급여도 주고 치료도 해 주었어요. 그런데 2010년 11월 20일 이후에 개정법에는 치료만 결핵은 치료만 해줄 뿐이지 휴역급여는 주지 않아요. 그러면 법이 후퇴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폐 제2자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특히 진폐의증, 즉 진폐 증세로 고통받고 있지만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의증은 생계비도 치료비도 아무런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조차 의증이나 진폐증의 격차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판정 방법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예, 진폐증 환자는 우리가 진폐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엑스레이 필름상 눈에 띄는 이상소견이 있는 분들을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진폐의증 환자는 그게 조금 애매하거나 한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장애 수준, 그러니까 호흡 능력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의 수준을 보면 두 군 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폐의증이라고 형태학적으로 안 보인다 해서 장애평가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인 것 같고요. 진폐증과 진폐의증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는데 약 89%가 그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월 수입은 50만 원 이하가 63%. 2013년 현재 진폐의증 수는 3,270명이다. 81세의 강신욱 할아버지. 20년 근무했던 탄광을 그만두고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한눈에도 건강이 나빠 보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14년 넘게 의증 판정만 받고 있다고 했다. 아프기 시작한 거는 그때 그런 생활할 적에는 느낌을 못 받았지요. 예, 아버지 엄마도 내가 잘 모시고 자식들도 내가 키울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을 적에는 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느 유인가 숨이 차고 걸음을 걸으니까 허둥허둥하고 이 가슴에 압박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양반이 자다도 일나가지고 뻘도 일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할 때는 그만 잠이 그냥 둘 다 못 자고 또 이래.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양반도 불쌍해요. 아무래도 자석으로 태어났어. 아픈 할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가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TV도 끊긴 지 오래. 병원 접수비 5,000원이 없어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동네 의원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만 지어 먹고 계셨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참 광산 폐광지대 지역에 살면서도 참 인간 쓰레기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걸 누구한테 하소연 해요? 예, 참 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참 말씀을 대화를 해주시니까 저도 용기가 조금 나잖아요. 누가 와서 이래 참 말 한마디라도 거들고 보태줄 사람은 없어요. 도와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의증 환자라는 것도 좀 병형을 1형으로 4형 조정해가지고
좀 기초 연금이라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한때는 산업 전사였지만 이제는 산업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는 진폐 재해자들. 이들이 더욱 힘겨운 건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정부뿐 아니라 이 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우리 때문은 아닐까. 국가는, 우리 사회는 이들의 희생을 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떻게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진폐 환자들이 과거에는 산업전사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면 산업 쓰레기, 또는 아까 그 의증 환자분이 인간 쓰레기가 되었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는 그때 70년대 국가가 지금의 국가하고 어떤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뭐 아시아의 4마리 용, 그다음 OECD 국가에 이제 당당하게 가입을 했는데 왜 저 산업전사는 그런 국가에서 산업 쓰레기가 됐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들은 저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4회차인데요. 4회차의 주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세상, 우리 상징인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은 성공신화의 국가와 어두운 뒤안길의 사회. 굉장히 저 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참혹한데, 저는 참혹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누가 선택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좀 이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했었을 때 제가 좀 집 짓는 거에 비유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어요.